이게 사실은 명태균 씨 관련된 것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본질이 김건희 네네. 여사 공천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당시 재보궐 얘기, 창원 선거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앞서서 2022년 3월 9일 네네. 대통령 선거가 네. 치러지고 함께 치러진 재보궐 선거, 네네. 서울 종로가 있었습니다. 네네. 최대 관심 지역구였는데 그때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그때 네, 보도가 2020년 되더라고요. 3월 9일 예. 네네. 의혹, 이게 실제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절 예. 보도가 나오는 걸 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우선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요즘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공천 등등을 자기가 뭐 돈 대신 뭘 받아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른바 공천 개입, 예, 공천 예. 장사 의혹이죠. 예,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게 2022년도에 재보궐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 주셨는데 정확히 이제 분류를 해보면 대선 날짜인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재보궐이 5군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네. 그 다음에 6월 10날이 이제 지방선거였죠. 그래서 6월 10날 치러진 또 재보궐이 따로 있던 거죠. 아하. 그때 이제 창원 의창.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네.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비면서 김영선 씨가 된 이게 이제 뒤에 거죠. 네. 그러면 이 앞에 3월 9일 거에서 이제 종로 재보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이게 이 경선으로 얘기가 됐어요. 여러 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종로구청장 하시는 정문원 후보 등등이 당시에 이제 후보 신청을 해서 막 경선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네. 당에서 발표하기를 나머지 4개는 경선을 하고 종로는 전략 공천을 한다. 아하.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근데 전략 상황에 들어가면 이제 가진 얘기들을 서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를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역에 대한 얘기 뭐 막 하고 특히나 그때는 이제 누가 공천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원희룡 당시 그 본부장이 이 종로에 좀 관심 있어 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상의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괜찮은 카드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중책을 맡고 같이 하면서 시너지를 같이 또 캐릭터는 약간 다르니까 네. 시너지를 올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논의들이 좀 된 것 긍정적인 같은데 반응이 있었던 초반에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소문들이 들리다가 네. 이제 임박해서 공천 그때 2월 13일인가가 후보 등록일이니까 못해도 한 2월 10일까지는 공천을 확정해야 후보가 서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출마해 보신 분들도 알지만 뭐 범죄 경력 조회 해보 받는 것서부터 뭐 재산 신고인데 네. 빠지면 큰일 나죠. 아이고 또. 그 목록이 뭐 예.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관공서에 떼어 다니고 이런 게 많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자기가 후보 될 줄 알고 미리 다 떼놓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3, 4일은 시간을 줘야 되는 거라 한 2월 10일 그쯤인데 뒤쪽으로 올수록 처음에 이제 원희룡 그 카드면 이게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 바뀌어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소문으로 이제 당시 윤 후보랑 원 본부장이 미팅을 했는데 네. 같이 정권을 만들고 다음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게 어. 큰 일을 도모하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설득이 됐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돌아요 당시에. 네. 뭐냐면 이제 왜 종로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매몰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중요한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빠지면 큰 축이 빠진다 막 이렇게 돼서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대선을 위해서 대선에 매진해라. 예, 그 당시도 이제 들린 소문이 예. 사실은 이제 원 본부장을 뒤에 장관이 되셨지만 원 장관을 여사님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많이 돌았죠. 왜 안 좋아했을까요? 그때 뭐 캠프에 있으면서 그런 낌새나 이런 거 저는 뭐 아셨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뭐 굳이 추론을 해본다면 뉴스 기사에 보시면 네. 원 본부장 그 사모님께 수행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 뉴스 기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예, 그 당시 예. 2022년 1년 2년 그때 뉴스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를 이제 수락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 예. 나빠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2월 10일이 다 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들어갔는데 수군수군 되는 게 김땡땡이라는 사람으로 이걸 추천한다 그래서 누구냐 그 사람이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토론 배틀을 했죠. 네. 요즘 요 방송에 많이 나오는 신인규 변호사가 당시에 3등인가를 했을 거예요. 4강에 들어갔어요. 하여튼 제 기억에. 예. 그때 이제 1등을 했던 20대에 이제 최연소에 김땡땡이라는 사람 이름이 올라와서 저희는
저도 이제 모르니까 놀라셨겠네요. 검색을 예. 해봤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종로 모두가 집중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니까 파격적으로 윤 대통령 후보와 젊은 후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죠. 그래요. 근데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뜬금없긴 하지만 예. 굳이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이건 대선 전략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 날이니까요. 뭐 아주 2030 표를 위해서 뭐 파격적으로 이런 카드들도 있을 수 네.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그 사람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엔 그랬죠. 결국에는 안 됐잖아요. 최재형 전 근데 감사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아마 어디 뉴스에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본인도 나중에 알았다, 발표되고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당시에 일이 이제 있었을까요? 분위기를 보면요. 예. 최재형 감사원장은 밖에서는 언론에는 일부 이제 이름이 하마평이 있었지만 제가 내부에서 이렇게 저는 뭐 제가 공천관리위원이 아니니까 주소 듣고 당시에 본 걸로만 보면 당시 윤 후보, 홍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할 당시에 최재형 후보가 8강에서 탈락하면서 홍 후보를 도왔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당시에 예. 이분을 바로 대놓고 공천 주는 게 물론 대통합 이런 명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 당시에 홍준표 탈락한 홍준표 후보께서 뭐라고 막 그 비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공천을 주기는 어려운 그러게요. 분위기였는데 네. 근데 더 이제 예를 들어 김땡땡이라는 사람 이름을 듣고 조금 지났는데 회의 마칠 쯤에 누가 그 김땡땡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다른 민간 기업에 있는 임원 김땡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르니까 또 찾아봤죠. 이렇게 네.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민간 기업에 이제 임원이 홍보 담당하시는 멸콩동지 기억나시죠? 네. 예, 멸콩동지 또 직접 마트에서 장 보면서 정영진 멸치화해서 예. 그 그룹에서 일을 하시는 아하. 이제 임원이시던데 예. 그 이름이 올라와서 다들 이제 뜨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굳이 이제 뭐라고? 결과를 놓고 맞춰 본다면 예. 민간 기업인 그다음에 뭐 40, 50대 젊은 사람으로 뭐 이렇게 매칭을 한다. 이렇게 이제 뭐 논리는 만들 수는 있겠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뜨악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합문을 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근무했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MB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었는가 봐요. 그래서 네.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사모님이 미술관에 근무를 하고 우리나라 제일 큰 삼성에서 하는 그 네. 미술관에서 뭘 하고 그런 연계고리로 여사님 그럼 얘기가 결국 흘러나오더라고요. 김건희 당시에. 여사의 연결고리가 네. 있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저야 이제 그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멤버들이. 이 김건희 라인이다. 뭐 이렇게 될 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김건희 이제 추천 굉장한 아니냐. 우려는 뭐냐면 네. 그때는 모두가 대선을 이기는 거에 관심이지 사실은 종로도 관심이 있지만 대선에 비하면 뭐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그런 거라면 알지를 못하지만 진짜 그런 거라면 기자분들이 취재하면 이건 금방 큰일 날 거 아니냐. 이상하게 말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뭐 사과도 하고 이런 일도 막 있었는데 막 내조만 하겠다라고 뭐 얘기하면서 이거 큰일 날 거 아니냐 등등등 막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려들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주워 들은 걸로는 경론을 벌였고 그날 밤 늦게 아마 후보를 발표를 했을 거예요. 최재형 후보로. 보통 이제 업무 시간에 공간이 뭐 조금 늦어져도 뭐 저녁 먹을 쯤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통상은. 네. 그게 아니라 제 기억에 아주 밤늦은 시간에 아마 심사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미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네. 그 사람과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이 뭐 논의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후보가 되셨고 또 당선되셨으니까 이거는 뭐 전혀 드러나지를 않고 이제 미완의 그런 게 됐겠죠. 후보로 공천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당시에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많이 했던 것들에는 정말 많은 걱정들을 했죠. 이게 대선에 아하. 틀림없이 만약에 진짜 그런 거라면 뭐 그 후보가 검증은 됐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것이 진짜 사실이 된다면 이건 위험하다. 대선이 위험하다. 이런 아하. 식의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당시부터 김 여사의 김건희 씨의 이 영향력 이게 좀 뭐 막강하게 캠프에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캠프에는 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그래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에피소드를 하나만 예. 든다면 기억나실 거예요. 네이버에 처음으로 김 여사 프로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네. 대선 할 때.
그때 사진도 뜨고 뭐 사진 예, 뜨고 경력 딱 뜨고. 두 줄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언론이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야 이게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두 줄이 뭐냐 장난하냐 뭐 국민을 우롱하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비판을 했다고요. 아마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위축이 되거나 뭐 해서 일부러 이제 짧게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막 논란이 나니까 네. 내부에 이제 아침 그 회의를 갔는데 갑자기 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누가 올린 거냐 이렇게 두 줄로 어떤 놈이 올렸냐 하고 이제 막 난리들이 출 났어요. 작업이 들어갔군요.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음.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후보의 사모님인데 네. 누가 지 맘대로 지가 그걸 두 줄을 결정해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유, 없죠.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죠. 회의를 하는데 전화를 받아요. 한 분이 그쪽 어떻게 분야를 할지. 담당하신 예. 분이 그들이 나가고 그 뒤로 캠프에서 거의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바로 아웃인 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금은 잘 되셨어요. 그분은. 그래요? 지금은 잘 되셨어요. 그러면 캠프에 뭐 이 김건희 씨가 와서 뭐 그런 적은 적은 기억이 공식 없습니다. 캠프에는 예. 없는데 예,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뭔가 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은 이제 오실 필요가 없죠. 직접 네. 이제 소위 그 요즘은 뭐 신십상시 뭐 상시 뭐 이렇게 네, 하지만 다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는데 뭐 굳이 사실은 당사를 이제 잘 꺼려하는 거는 후보실이나 이런 데를 꺼려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노출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시적으로 무슨 데모 하듯이 확성기 틀어놓고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좀 민원을 들고 오는 뭐 소위 꾼들이라고 그럴까 선거철에 이렇게 등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불시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당사 캠프는 조금 꺼려하는 면들이 다 있죠. 그래서 오진 않았지만 이른바 이제 김건희 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그거는 충분히 캠프 다 때부터 관철이 될 수 있었다고 여러 생각이 가지 됩니다. 의견을 네. 줬을 것이다. 네네. 근데 그게 지금 뭐 대통령실은 있지 않으시지만 네네. 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공고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의원이 됐거나 네. 또 여전히 이 용산에 대통령실에 근무를 있는? 하거나 하는 분들이 지금 네. 이번에 이제 뭐 그 십상시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듯이 그런 영향력은 뭐 여전히 있다고 봐야죠.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뭐 모토막처럼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보면 김 여사의 이제 마포대교 갔던 그 사진 찍혀서 보도가 돼서 국민들이 또 많이 비판했던 네. 그런 부분이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행보에 있어서 저는 마포대교 사진을 보면서 처음부터 생각이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홍보 문구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이제 김 여사께서 그때부터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일각에서 이제 패널들도 얘기하던데 공동 정권이라는 생각이 본인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거는 아마 부인을 못 할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고 영부인으로서 조용히 뭐 이게 도저히 심리적으로 안 되실 거예요. 누가 만든 정권이냐 아마 단호하게 내가 직접 같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씨 것들이 입장에서. 무언에 네. 그 사진 한 장에 다 드러난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어. 또 플러스를 해본다면 네. 그 십상시나 이런 분들의 그 과잉 충성도 당연히 거기에 곁들여지겠죠. 심리적으로 이런 걸 했을 때 국민이 좋아할까를 항상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의 뒷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걸 올렸을 때 누가 좋아할까를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니 예. 그게 자연스럽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 대통령은 엊그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네.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안 좋게 보이는 거죠. 하하. 그러니까 그런 역할, 그런 보좌를 지금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예. 이른바 이제 김건희 라인, 뭐 칠상시 뭐 이런 네네. 얘기하는 그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저는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그분들이 설사 칠상시 뭐 십상시라 하더라도 그분들을 교체를 한다. 뭐 이미 이제 국회로 와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고 뭐 일부 바뀌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교체가 된다 해서 과연 바뀔까요? 이 사람의 인적 교체 문제로 해서 어떻게 정권이 갑자기 잘 돌아가고 이런 거 보셨나요? 결국은 제 2에 또 뭐 십상시, 칠상시가 나와서 우리가 그 이렇게 수발을 드는 거. 골프 하시는 분들 예. 맨날 장비 바꾸고 하는데 누가 농담하잖아요. 네. 당신 몸만 바꾸면 돼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당신 치는 것만 바꾸면 뭐 폼만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하듯이 네. 결국에는 그 정점에는 대통령 대통령과 영부인이 바꾸지 않으면 예. 또 그게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바꿔도 예를 들어 비서실장 지금 이
몇 번째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퇴행으로 느껴지고 하는 것들은 뭘까요, 과연? 전혀 지금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뭐 누가 들어가든 정말 직원을 하고 쓴소리할 정도의 강한 사람이 네. 있어도 제가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듯이 그 현장 분위기에서 직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는 척하고 다른 거 막 하고 이러잖아요. 네. 예, 이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네. 유능한 사람이 가면은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음. 실제 나와서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그걸 토로한 아주 유명한 대통령하고 정말 가까운 형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뭐라고 하던가 계속 이제 마지막 나오기 전에 네. 정말 작심하고 한번 말씀드렸대요. 아 그래요. 예, 드렸대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근데 그냥 말없이 바로 아웃이 됐대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사라지는군요. 뭐 그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예. 비약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예, 예.